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 관계가 한치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도 이 비핵화 약속의 후속 조치이지 결코 선행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북한 프렌들리한 분들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핵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그냥 사는 것이 평화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정은 앞에서 비핵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미 연합훈련, 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교류협력에 덜컥 합의하고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역으로 설득하려 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마치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또 있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정을 보니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한미 군사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숨긴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이러다가 북한에 나라까지 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특사단도 북한 김정은의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은 기만술에 지나지 않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북한의 방패박이 전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 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비핵화 전제가 없는 남북 대화는 자칫 핵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같았으면은 200만 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희망 촛불이라는 그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은 과징금까지 부과를 했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거를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를 해가요? 그거 다시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5개 기자회견 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는 겁니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거 결국 그거를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국 진영,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 수사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세요. 이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당의 북핵 폐기 특위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핵 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폭정과 탄압을 일삼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게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모두 열어주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의 대북 제재에 큰 손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더욱 조여붙일 시점인 만큼 특사단 파견으로 대북 제재 원칙이 한치도 허물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핵의 폐기입니다. 남북 대화의 테이블에 핵 폐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 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 대화도 없다는 당당함을 국민 앞에 보이고 특사단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는 절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북이 국제사회에 인정할 만큼 투명하게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국과의 핵 공유 정책을 추진해서 전술 핵을 재배치하겠다는 확실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국민 총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석 의원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좀 길게 발언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 예,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는 없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진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파탄 대책 특위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1억 연봉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호입니다. IMF와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과 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해법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담장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9.9%입니다. 청년 측의 체감 실업률은
25%에 이릅니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 천국, 비정규직 지옥, 대기업 천국, 중소기업 지옥입니다.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가겠다고, 공무원 가겠다고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줄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서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둘째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공일자리 늘리기입니다. 자, 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6,120만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만 60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의 공무원은 퇴직하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까지 받습니다. 자,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고통 위에서 공무원들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줄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이 낸 소득세, 기업들이 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합쳐봐야 264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0조를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국 진영,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 수사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 관계가 한치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도 이 비핵화 약속의 후속 조치이지 결코 선행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북한 프렌들리한 분들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핵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그냥 사는 것이 평화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정을 앞에서 비핵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미 연합훈련, 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 북한 김정은의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은 기만술에 지나지 않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북한의 방패박이 전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 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비핵화 전제가 없는 남북 대화는 자칫 핵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같았으면은 200만 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희망 촛불이라는 그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은 과징금까지 부과를 했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거를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를 해가요? 그거 다시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5개 기자회견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는 겁니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거 결국 그거를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국 진영,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 수사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당의 북핵 폐기 중단,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교류협력에 덜컥 합의하고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역으로 설득하려 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마치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또 있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정을 보니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한미 군사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숨긴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이러다가 북한에 나라까지 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특사단도